유튜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33살 여자예요. 현재 제 몸은 37주차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이고 아이를 낳을 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아서인지 막달 임산부로서의 불안감이 꽤 생겨난 상태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차의 아이가 첫 아이인지라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진통에 대한 걱정도 상당한 터라 괜히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막달차 임산부들이 다 이럴 거라 생각을 하니 그리 혼자만의 불안감이라고 치부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감들이 교차를 한답니다. 최근 들어 골반도 많이 눌리는 기분이고 이상하게 아래쪽 허리 부분에 통증이 심해진 바람에 태동 검사도 할 겸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고 있어요. 얼마 전 출산 전에 마지막 검진도 마쳤고 요즘은 팔다리가 너무 퉁퉁 붓는 바람에 남편을 데리고서 집 밖으로 산책도 더 자주 나가며 제 딴의 몸을 많이 풀어대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커다란 변화 없이 출산만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임신 전부터 시작되었던 시댁의 지나친 참견과 간섭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의 저의 정신 상태는 늘 지옥불 위를 걷는 것과도 같았답니다.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만을 생각하려 하며 살았는데 자꾸만 옆에서 저를 찌르고 괴롭히려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을 말리고 피할 재간이 없더군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어디에다가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도 제대로 된 하소연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름이 터지듯 한 번에 불붙듯 새어나온 저의 억하심정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남편은 없는 집 자식입니다. 뭐 저도 굳이 돈으로 따지고 보자면 저희 부모님이 가진 아파트 한 채 말고는 제대로 된 노후자금이라고 할 것도 없으신 분들인지라 저 또한 없는 집 자식이긴 한데요. 남편은 제가 봐도 참 열악하게 컸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부족하게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에도 저희는 데이트 통장을 아주 칼같이 썼었고 뭐 하나 같이 데이트를 하며 외식을 하더라도 남편이 워낙 칼같이 더치페이를 요구했는지라 정이 떨어질 때가 은근히 많았어요. 하지만 허세를 부리면서 저한테 똑같은 양의 돈을 쓰도록 강요하던 더 최악의 전 남친과는 달리 자기가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고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이걸 다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데에 쓰고 싶어서 아끼고 싶다며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허세 부리며 더치페이를 해대는 남자보다는 진솔한 제 남편의 모습이 좋았고 그래서 없는 집 자식이어도 좋다며 두 팔 벌리고 시집을 갔어요. 둘 다 결혼을 하고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 부족한 형편이었고 그래서 각자 대출도 받고 해서는 전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체를 빚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었지만 마음만은 그리 괴롭지 않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대학 들어가던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느라고 옆에 빚이 늘 딸려 있었거든요. 그저 빚 생활의 연장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없는 살림으로 잘 살아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시댁의 기둥 노릇을 하면서 용돈도 다달이 3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돈을 좀 더 줄이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내버려 두려 했죠. 아들한테 돈을 받고 사는 시댁도 오죽 속이 편할까 싶기도 하고 남편도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고로 남의 집 기둥한테는 시집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남의 집 기둥인 걸 뻔히 알면서도 시집을 온 거였으니 따로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뭐라 잔소리를 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다만 다달이 들어가는 용돈 외에 시댁으로 나가는 지출은 꼭 저와 상의를 하고 나눠 결정을 하기로 했죠. 이를테면 명절마다 제사 준비를 한다고 보내는 음식값이나 부모님 생신 용돈 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 시댁이 저를 향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달이 용돈 말고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더더욱 돈 나갈 일이 많다면서 자기 월급을 더 빡세게 저축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이게 다 제가 뒤에서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실제 남편의 월급은 남편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제 회사를 다니며 버는 월급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둘이서 연애를 했었을 때처럼 생활비는 같이 쓰는 통장 하나에 돈을 모아서 쓰고 있었고, 제 이름의 통장 하나에는 아이 출산을 하면 들어갈 돈을 미리 모아놓겠다고 또 다른 저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가족들 대표로 전화를 했다는 말씀과 함께 며느리가 요즘 아들 돈 관리를 하고 있냐면서 다짜고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따로 월급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만 혼잣말을 하는 듯,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용돈을 짜게 주는 거야 요즘? 웃기는 놈일세. 라고 말이죠. 아들이 용돈을 다달이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일 텐데, 저희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다 한마음이라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 아니셨고요. 저 결혼하고서도 이런 말씀을 눈치 보라며 해대셨고, 저 처음 막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에도 남편이 아닌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태어날 제 아이한테 들어갈 돈을 미리 차단하고 그 돈으로 자기 용돈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듯 했죠. 그러니 저로는 그런 아버님이 편치 못했어요. 어쩔 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기도 하셨고, 제겐 두 분 모두 다 정말 돈독이 올라도 한참 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돈 버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곧 애기도 태어나고요. 라면서 대답을 했었어요. 그저 아들네 부부가 사는 곳도 그리 넉넉하거나 여유롭지 않으니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월급에 내 아들 월급이면 충분히 벌어먹고도 남을 돈인데 뭔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를 하냐? 나 때는 말이야. 자식 하나는 건사하겠다고 뼈 빠지게 벌어다가 네 남편도 다 먹여 키웠다. 네 시누이 둘도 내가 그렇게 벌어 먹여 키웠고 부모한테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자식이. 라고 말입니다. 어린 자녀를 부모가 돌보고 키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째 이리도 자식을 마치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것 마냥 말씀하나 싶더군요. 당연히 키웠어야 했기에 돈 벌어서 남편을 키우셨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나 남편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세상이 옛날처럼 집값이 1억이 안 되는 세상도 아니고 5만 군데의 아파트들은 죄다 10억을 웃돌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가난한 저희 부부에게 자신들이 애를 키웠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님께 의무적으로 용돈을 넉넉히 주라고 하는 말을 너무 당당히 하시는 것도 저로서는 참 뻔뻔스럽게 보였고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된 말 한 번을 하지를 못한 채 그 승질에 입을 꾹 다물고서는 죄송하단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고요. 그날 남편에게 참 당신도 힘들겠다면서 슬쩍 위로의 말을 꺼냈는데요. 제 남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참 지독하게 알바비를 뜯어가시더니만 직장 다니면서는 무슨 돈을 맡겨놓은 사람인 마냥 그렇게 용돈을 받아가신다고 말이죠. 자기도 부모님이니 효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하며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는 무슨 100만 원을 옆집 애 이름 마냥 부르며 요구를 해서 힘든 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시부모님이 용돈으로 100만 원씩이나 타가신 적이 있는 줄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는지라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껌값이라면서 그냥 충분히 주고도 남을 돈일 수 있겠지만 저나 남편에게는 우리 형편에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 용돈으로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도 않은 일이었고요. 저희도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펑펑 드리며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충분히 괴롭고 힘들었네요. 그러는 상황에서 자식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우리 시부모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단체로 염치가 없구나 싶었죠. 참고로 여기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시댁 식구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모두 포함한 말이랍니다. 시누이들은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하나는 저보다 어린데요. 둘 다 직업도 변변찮고 시집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다들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는지라 시부모님께서 돈 쓸 일이 많으셨나 본데 그 돈을 시누이들한테서 더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착한 제 남편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게 늘 저도 불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임신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용돈 문제로 이런 일이 반복되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경도 무지하게 쓰였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이 큰일을 겪었어요. 회사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바람에 비보험 처리로 해결을 하느라 큰 돈을 썼답니다. 하필 재수가 없게 외제차에 부딪힌 바람에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합의금으로 나갈 뻔했는데 그마저도 차주분께서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겨우겨우 값을 조정해선 지불을 했어요. 그래봤자 저희는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지불해야 했지만요. 결국 그 돈 지불하겠다고 저희는 아이 태어나면 쓰려고 저축하고 있던 통장을 털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한동안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무슨 외제차 한번 스친 걸로 돈 1,000만 원이 빠져나가냐면서 이놈의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 월급쟁이 인생을 빨리 탈피하게 굴렀다며 지긋지긋하다고 술을 들이붓기도 했어요. 임신한 저 생각해서 혼자 막 마시진 않았지만 제 눈치를 보는 듯한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고 남편에게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모아서 노력하며 살자고 많은 부분을 북돋아 주려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고자 흑수저끼리 용기 내서 결혼을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아요. 훈훈하게 서로 배려하고 끝내려 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는 용돈을 줄여버린 것입니다. 다달이 30만 원씩 시댁으로 보내고 있던 그 돈을 줄여야겠다면서 용돈을 20만 원으로 낮췄더라고요. 10만 원씩 12개월을 모으면 120만 원이고 그 돈으로 얘 기저귀 하나를 더 사고도 남겠다며 말이죠. 저야 뭐 우리가 벌어서 우리 가정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면 좋은 것이었지만 과연 시부모님이 가만 계실까 싶더군요. 평상시 30만 원의 추가 용돈이 없는 걸로도 불만을 가지시던 분들이었는데 과연 10만 원이 줄어든 이 상황을 잘 견뎌하실까 싶어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만삭이 되는 때까지도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전화에 시달리면서 왜 용돈이 이렇게 줄어든 거냐는 원망의 목소리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시부모님에 이어서 직업을 가지고선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살고 있는 시누이들까지 정말 넷이서 돌아가며 저한테 용돈이 왜 이 모양이냐고 따져묻는 바람에 저는 아이태교를 도무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뱃속 아이에게는 엄마의 심리 안정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하던데 사방팔방으로 돈 얘기에 눈깔이 뒤집힌 채로 달려들려고만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제정신일 리가 없었어요. 남들은 요즘 백신 걱정에 코로나 걱정을 하며 산다던데 저는 오늘은 시댁에서 또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내내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만삭 임산부가 마음고생으로 살이 찔 생각도 못한 채 야이어가니 남편이랑 친정에서도 걱정이 많았고요. 남편은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면서 늘 저를 대신해서 시댁에 전화를 했거든요. 더 이상 며느리한테 돈 문제로 신경 쓰게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용돈은 자기가 재량껏 주는 건데 왜 그걸 며느리한테 따져묻고 있냐는 소리를 해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부부니까 며느리한테도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었고요. 급기야 작년 결혼하고서 이 집에 전세를 내고 들어갔을 때에도 하지 않았던 집들이를 이제 해달라면서 넷이서 쌍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시댁 식구들을 한 번도 부를 생각을 안 하냐고 혼을 내면서 말입니다. 제가 며느리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는 자주 집으로 시부모님도 부르고 시누이들한테 안부 인사도 하면서 며느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순간 눈물이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말입니다. 쥐뿔도 해준 것 없이 얻어먹고 받기만 하던 시댁 식구들인데 내가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내 역할에 충실하고 베풀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니 처음엔 배가 만삭인데 어떻게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냐면서 애를 낳고 나서 몸을 다 풀고 나면 그때 꼭 집들이를 하겠다면서 시부모님을 말리려고 했죠.
시누이들한테도 그나마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들이니까 지금 제 사정을 설명하면서 당장의 집들이는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제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명절에도 혹여나 싶어서 시댁을 찾지 않았었고 다만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리면서 제가 따로 제사 준비를 위한 용돈을 남편이랑 보태서 같이 드렸거든요. 용돈에 제사 비용까지 조금 더 보탠 돈 40만 원을 말입니다. 그게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었고 저로서는 제 친정에도 그렇게 퍼다주지 않고 있었는지라 분명 큰 돈이고 신경을 많이 쓴 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명절 끝나고 평일이던 지난주 금요일에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네요. 넷이서 마스크도 덜 쓴 채로 저희 집 현관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는 짜잔! 하면서 놀래킨다고 소리를 치는데 저 진짜 심장이 떨어지고 뭐고 놀란 건 둘째치고 남의 집 앞에서 이 무슨 소란에 갑작스런 방문이냐면서 목구멍까지 화가 나와서는 혼났습니다. 첫째 신우는 어차피 둘이서 퇴근하고 밥 먹을 거 아니야? 집들이 한다고 생각하고서 어디 한번 밥상 좀 내와봐. 어디 우리 집 며느리가 차려주는 상차림 좀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말해줘. 다음날 주말이니까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면서 아예 짐가방까지 푸는 막내 시누이를 보니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서 나를 괴롭히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더 분해 죽겠고 남편은 남편대로 임신한 며느리 집에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짓이냐면서 막 내보내려 하고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명절에 나타나지도 않고 돈만 딸랑 보내는 니들을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둘 줄 알았어? 밥이나 차려 내보라니까. 니들 작년에 코로나 핑계대면서 집들이도 안 했잖아. 그거 그냥 지금 하라고. 니들 저녁 먹는데 반찬 몇 개만 더 얹으면 되겠구만. 뭐 힘든 부탁한다고 이렇게 정색들이야? 라면서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저희 집 거실에 앉으셨고 시누이들은 지들끼리 우리 집 구경을 하겠다면서 저희 안방까지 헤집고 들어가더라고요. 냉장고까지 열어보면서 이거 좀 구워내면 되겠네. 니네 집 주변에는 뭐 배달 맛집 없냐? 라고 하며 차려낼 음식이 없으면 차라리 배달 음식도 괜찮다며 핸드폰을 켜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불편했는지라 속에서 내장이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가뜩이나 평소에 시댁 식구들한테 번갈아 가며 용돈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내게 스트레스를 주던 그 인간들이 내 코앞에 와서는 또 인정사정 할 것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속이 뒤틀리고 배도 살살 아파오고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머리는 새하얘지고 그렇게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듣기 싫어 죽겠는 시댁 식구 넷의 목소리를 번갈아 듣다가 비명을 내질렀어요. 제가 하혈을 했거든요. 저도 임신이 처음인데 갑작스런 하혈에 겁이 덜컥 나서는 남편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 채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질렀고요. 그러니 남편은 더 새파랗게 질린 채로 119에 전화를 했다가 직접 데리고 병원을 가겠다며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가 결국 남편도 어쩌냐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더니 결국 119가 먼저 도착을 해서는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는 병원에 도착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선 그 후 이제 살 수 있겠다 싶었는지 정신을 잃었고요. 깨어나 보니 다행히 얘는 멀쩡했는지 배가 여전히 불렀고 의사가 옆에서 저를 혼내듯이 스트레스를 그만 받아야 한다고 막 다그치더라고요. 막달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와서 아이 생명도 무사하고 다들 건강하니 되었다며 몸조리를 이제라도 무조건 신경 써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남편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내가 왜 니네 가족들 때문에 애까지 이럴 뻔했냐고. 니네 가족들은 정말 왜 그런데? 나를 왜 가만히 못 내버려 뒀어? 단체로 지랄들이냐고. 라면서 병원에서 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질렀고 괜히 그러다가 의사가 또 진정해야 한다고 해서 막 화를 집어 삼키면서 겨우 진정을 했어요. 그러고는 혼자 남편이 준 이어폰 끼고서 막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가며 최대한 기분을 진정시키려 했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그렇게 몸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주말 내내 제 몸 상태 경과를 지켜보고 난 후 겨우 퇴원을 했어요. 이러면 조상기가 있을 수 있고 또다시 하일이 생길 경우엔 그때 바로 출산까지 쭉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최대한 주의하라는 의사의 당부를 들은 채로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도 얼마나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럽던지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 시댁 식구들이 그대로 저희 집에 있대요. 이것들이 단체로 제가 입원한 주말 내내 우리 집에서 호강을 하며 쉬고 있었던 겁니다. 지들 때문에 하혈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도 전화 한 통 하지를 않던 년놈들이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간땡이가 부었서는 제 집안에 정말 미친 것들이더라고요. 단체로 약이라도 빨았나 싶었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퇴원을 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오빠가 다 같이 병원에 찾아와서는 남편이랑 같이 데리고서 집에 와주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으신 채 그저 저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무조건 우선이라면서 서로 농담을 잘 주고받으면서 최대한 웃으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구석에서 시대 식구들이 그대로 있으니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이 폭발을 하셨어요. 설마 시대 식구들 때문에 너 응급실 실려갔었던 거야? 라면서 엄마가 저한테 확인을 하겠다며 먼저 물으셨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집들이 하라면서 와가지고, 라며 저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 현관에서 시댁 식구들 신발을 들고선 너 뭐하고 서 있어? 저것들 당장 안 쫓아내? 라며 시댁 식구들을 향해 던져대셨고 그 와중에 제 남편에게 빨리 식구들을 쫓아내라면서 아주 발광을 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듯 욕을 퍼붓는 바람에 뒤에 있던 아빠랑 오빠까지 나서서는 남편의 등을 밀어버리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신발을 신은 채로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부모님과 누나들한테 정신 나간 짓 좀 그만하라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떡해? 내가 가라고 했잖아. 라면서 막 집 밖으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저대로 배를 움켜쥐고서는 화를 가라앉히겠다며 억지로 머릿속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고 남편은 저 또 화해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시누이들부터 발로 차대며 쫓아내는데 시누이들은 진짜로 저희 남편한테 발로 까이고서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쫓겨났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죽이네 살리네 하며 달려드니 겁에 질려서는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기다린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하다가 결국 미친 년놈들 소리를 들어가면서 쫓겨났어요.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싸다고도 맞으셨고 그 상태로 자기 뺨을 부여잡고 있다가 제 남편 손에 질질 끌려나가셨습니다. 아휴, 그러니 저는 다행히 속이 시원하다며 애국가를 부르다 말았고 나가는 시부모님 얼굴을 확인하고선 문 닫아! 라며 남편에게 마지막 한 방의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니 제 남편은 망나니 시댁 식구들을 둔 죄밖에 없는데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 길로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다 저희 집에서 완전히 쫓아낸 후에야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 앞에서 한참을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답니다. 당연히 집에 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계실 줄 몰랐다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자기 부모님을 대신해 용서를 빌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는 그날 후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러 주시며 출산까지 저를 보살피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저희 오빠랑 아빠는 거의 매일 보초를 서듯이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저희 엄마 앞에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용돈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며느리한테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며 경고를 날렸고 그 바람에 시댁 식구들은 벌벌 기면서 마지막으로 문자 남겨. 우리가 저번에 정말 미안했어. 다시는 연락을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연락을 해왔네요. 이러다 남편이 진짜 용돈을 끊어버릴까 싶었는지 마지막으로라는 말에 느낌표를 넣어서는 강조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도 그것들이 정말 연락을 또 하나 안 하나 늘상 벼르겠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욕을 한 사발 날렸고
남편은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면서 용돈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한테 의존하지 못하게 해야 저도 그렇고 제 아이도 정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시부모님은 남편이 용돈을 끊기로 결정한 사실을 모르시고 여전히 알랑방구를 끼려는 듯 남편에게는 자주 연락을 하려고 시도해오고 계시는데요. 남편은 보란듯이 그 전화를 무시로 일관하며 시댁 식구들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저는 그 꼴을 지켜보면서 내 아이 출산에 정말 최선을 다해 신경 쓰고 살려 노력하는 중이고요. 저 이제 진짜로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시댁 식구들하고는 쫑을 내고 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